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한국 대표단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이 10번째 임시 예산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서 성과를 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영주권자라도 그린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이민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에서 대형 곡물 저장고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이 백악관을 찾아 한미 조선협력 사업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미국 측 발언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만나 한미 조선협력 사업을 뜻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그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관리국이 직접 관세 협상을 하진 않지만 한미 조선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 대표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한미가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10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해선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그만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경주 에이펙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공식 협상 채널은 김정관 산업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지만 김 실장은 물론 IMF 총회 참석차 워싱턴에 와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미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선불 지급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관세 협상 4인방이 이곳 워싱턴에 머물고 있지만 협상 세부 내용이나 타결 시점 등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이 10번째 임시 예산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 전까지 예산안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have Border Patrol agents not paid right now because Chuck Schumer wants to pay political games to cover his tail. We're not negotiating in public, plain and simple. And Leader Thune has not come to me with any proposal at this point.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공무원 임시휴직과 공공시설 폐쇄 등 시민 불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라며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네,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서 성과를 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시 중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조만간 헝가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와 미국 간 무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던 장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공세를 멈추지 않는 푸틴에게 크게 실망했다던 트럼프가 다시 대화 국면을 만든 겁니다.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phone call. I thought very productive. But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and we'll make a determination. Tomorrow I'm meeting with President Zelensky, and I'll be telling him about the call.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 고위급 참모회의를 다음 주에 갖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는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의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 정상회담 추진은 공식화됐지만 최근 러시아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찾아 미사일 지원을 매듭지어하자 어제 드론 300여 대와 미사일 37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이끌어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양국 정상과 회동하기로 하면서 꺼져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불씨를 다시 살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미 중부 시카고 지역에서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방송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9일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60세 영주권자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가 영주권 미소지로 $130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안보부 지침을 통해 관련 이민법 위반 시 최대 30일 구금 또는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증명서 소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주택가치 하락세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A 등 6개 카운티의 평균 주택가격은 $85만 7,770로 전달인 7월보다 0.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7%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매물 증가,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주택 매물이 1년 전보다 26%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 영향으로 렌트비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27%로 내리면서 올해 최저치에 접근했습니다. 15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5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당분간 큰 폭으로 떨어지기 어려워 재융자를 기다리는 주택 구매자들은 가격 상승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에서 대형 곡물 저장고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응급대원이 우연히 머물고 있었는데 위험 신호를 포착해 신속히 대피를 지시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세워진 대형 곡물 저장고의 중간이 갈라지며 순식간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장고 속 콩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먼지와 잔해가 휘몰아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붕괴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일리노이주 이로커이스 카운티의 작은 마을 마트 인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른 응급 호출로 현장에 있던 구급대가 이동 중 저장고 외벽이 불룩하게 변형된 것을 발견하고 붕괴 위험을 직감해 즉시 소방국에 신고했습니다. First sense is fight or flight. Obviously for yourself, run, get out of there. We all made it out. As soon as we got out of the zone, turned around and said, okay, accountability, where is everybody?
소방당국은 곧바로 인근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전력회사와 지원 인력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대피가 완료된 지 불과 7분 뒤 저장고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장고 안에는 대형 트럭 수십 대를 채울 만큼의 콩, 약 30톤가량의 콩이 가득 차 있었고 붕괴 충격으로 전력선이 끊기며 불꽃이 튀어 170여 가구의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God had his hands over us, that no one got injured. Like I said, we had a plan in place. We already had utilities notified. Ameren was standing by. 곡물 엘리베이터 단지 안의 한 저장탑에서 구조적 균열이 생기며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추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규현입니다. 북미 지역 4개 공항의 공공방송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해리스버그 국제공항과 캐나다 빅토리아 국제공항 등 총 4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해커들은 공항 내부 방송을 장악해 하마스를 찬양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송에 승객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현재 공항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뚫렸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팰리세이드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방화 용의자에게 추가 중범죄 2건이 더해졌습니다. 조나단 린던 액트는 기존의 방화에 의한 재산 파괴 혐의 외에 상거래에 사용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방화 1건과 목재 방화 1건 등 중범죄 2건이 추가돼 최대 45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린던 액트는 지난 7일 올해 1월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의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콜로라도주에서 경찰견 한 마리가 용의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경찰에 따르면 어제 18개월 된 경찰견 로엄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목,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려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37세 남성 앤서니 브라이언트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로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소방관의 집에서는 반려견이 가지고 놀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플 소방국에 따르면 소방관 데이비드 세서는 지난 화요일 집 밖에서 경보가 울리자 급히 집안 CCTV를 확인했고 거실 카펫이 불에 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돌려본 결과 반려견이 물고 놀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배터리를 반드시 콘센트에서 분리하고 충격이나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AI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한 오픈 AI가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자신들은 도덕 경찰이 아니라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내놓은 성인용 AI 챗봇 N입니다. Hey honey, how are you? Hey honey, I'm floating on cloud 9 just hearing your voice.
소녀 챗봇과의 교감이 깊어질수록 대화와 노출 수위가 높아져 AI 서비스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XAI는 보란 듯 AI 이미지 생성기에 노출이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파이시, 매운맛 모드까지 선보였습니다. 테슬라 차량엔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해 유머러스하고 도발적으로 말하는 음성 모드도 공개했습니다. Let's test Grok AI.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too, you depraved bastard. What's the vibe today? 선정성이나 도덕성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유료 구독자를 늘리고 사용자들을 챗봇이나 AI 서비스에 붙잡아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AI 콘텐츠 생성에 여러 검열 장치를 도운 오픈 AI도 노선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성인 이용자를 성인처럼 대하겠다며 오는 12월부터 챗 GPT의 성적인 대화와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과를 좀 냈거든요. 수익 모델 관점에서 보면 일석이조죠. 필요 시간도 엄청 느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다 있잖아요. 주간 활성 이용자 수만 8억 명에 달하지만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오픈 AI가 결국 성애물로 수익을 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올트먼은 재차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자유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선출된 도덕경찰이 아니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와 대화를 나누다 미국 10대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 이후 소송을 당하고 정보 조사도 받고 있는데 정서적 교감을 강조하는 성인 콘텐츠까지 활성화될 경우 더 엄격한 제재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 3천억 원 넘는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이 가져온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뇌물로 받은 불법적인 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전체 재산 4조 원 가운데 1조 3,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인 어제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우선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이전이고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 판결로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최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 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같은 한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캄보디아 경찰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기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서남부 항구 도시 시아누쿠빌 경찰청이 한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여성 2명을 감금 폭행하고 인신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며칠만 일해도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로 넘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죄단지에 갇혀있던 여성들은 다른 범죄 조직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가해 남성들과 함께 시아누쿠빌 해변의 한 호텔방에 감금됐는데 한 여성이 지인을 통해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현지 경찰이 남성들을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체포된 한국 남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기 고문을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조사 진행 도중 한 남성이 다른 방으로 끌려갔는데 다른 방으로 끌고 가고 경찰 업무한 일반 사무실이에요. 경찰은 몇 명 있었어요? 두세 명. 취조 과정에서 폭행에 이어 전기 충격기 고문까지 가해졌다는 겁니다. 말 안 하냐고 뭐 이러면서 빨리 안 해? 할래? 어떻게 부르냐고 이거 해봐 해보라고 크게 목소리로 찔렀다고요. 답이 안 알려줘서 충격기 손이나 허벅지는 몇 번 7시간 가까운 조사에서 가해 남성들은 중국인 윗선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이들은 구속 상태로 현지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오늘 추방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경찰은 논의된 부분이 아니라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현지에 급파된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은 범죄단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용의자들이 체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 여행 경보 단계를 높인 걸 두고 투자와 관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단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동대응팀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범죄 조직은 인접국가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아누크빌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선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조직원들이 대형 버스와 승합차에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범행 도구를 싣고 집단으로 달아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오늘 추방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캄보디아 국가경찰 성명을 인용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오늘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송환 계획은 우리 측과 논의되지 않은 캄보디아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현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노재현 신임 주중대사가 어제 중국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노 대사는 한중 외교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게 한중 관계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노재현 신임 주중대사는 곧바로 대사관으로 이동해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올해 1월 전임 대사 이무, 주중대사 자리는 9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노 대사는 먼저 한중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중국 측 최고위급 인사들과 소통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이겠죠. 최고위급을 비롯해서 고위급들 또 중국 인사들과 많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한중 관계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펙에 있어서
11년 만에 시주석의 방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또 다가올 것 같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AI,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반중, 반한 시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적, 문화 교류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2년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중 수교를 맺은 점을 부각하면서 자신 역시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한중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사는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8월에는 이 대통령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임 노 대사 부임을 환영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축제인 LA 한인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제52회 LA 한인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경계선을 넘어서를 주제로 한인 사회의 문화적 역량과 정체성을 세계화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You can find all different kinds of food, different kinds of beverages and things you've never seen before. So I think it's pretty great to sample. K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저희 제품이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찰떡떡 제품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농수산엑스포를 비롯해 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으며 한류 스타 공연과 다문화 커뮤니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대한항공이 2025 마젤란 어워즈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2025 마젤란 어워즈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여행 전문 매체인 트래블 위클리가 주관하는 이번 어워즈에서 항공사 종합 부분에서 국제항공사와 서비스, 항공 서비스 부문에서 1등석과 비즈니스석, 기내 시금 서비스, 마케팅 부문에서 모바일 앱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더욱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한인 조교로부터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한 데이비드 강 USC 교수가 또 성희롱으로 피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스피리어 법원은 USC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모 씨가 성희롱과 성차별, 관리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 15살 여학생은 강 교수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해 8월 영구 조교였던 김모 씨로부터 성희롱과 보복 등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9일 퀸즈 플러싱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는 11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놀스웰 헬스 플러싱 사무실에서 혈압과 혈당 체크, 유방암, 부인과암, 대장암 검사, 치매, 우울증 검사, 피 검사 등의 진료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연방국무부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만에 또다시 급제동에 걸렸습니다. 연방국무부는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경우 2비 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만 1주 개선됐을 뿐 나머지 부분은 제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2순위와 3순위, 4순위 부분은 모두 지난달과 똑같이 동결됐지만 세계적 특기자나 기업 간부 등이 적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오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3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당 반크는 미주 독립운동의 현장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한인회관에서 한인사회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한인회와 공동정책 세미나와 글로벌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